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프란시스 코폴라 소피아 블랑 드 블랑 2018 빈티지입니다. 스파클링 와인으로는 지금까지 프랑스의 샴페인 그리고 스페인의 까바를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여러 스파클링 와인들이 있죠. 독일의 젝트라던가 이탈리아의 스푸만테 그리고 프란치아 꼬르타와 같은 친구들이 있고요. 오늘은 미국의 스파클링 와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thefamilycofol라.com에 방문하면 개인정보 처리 방침과 더불어 연령 확인이 있습니다. 여러 국가별로 성인에 대한 연령의 정의는 조금씩 다 다른데 적어도 21살 이상이면 어지간한 국가는 모두 커버를 할 수 있죠. 와이너리의 설립자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는 갓파더, 우리나라에서 대부라고 번역이 됐죠. 라고 불리는 바로 그 영화를 만든 감독입니다. 대부 1편이 1972년에 상영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1975년 프란시스와 그의 배우자인 엘레노어는 러더포드에 있는 잉글룩 와이너리의 한 부분을 인수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와이너리라는 걸 알고 인수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 코폴라 패밀리가 여름 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맨션을 구매를 했는데 그 맨션이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잉글룩 와이너리의 블라블라더라라고 한다고 해요. 대부분의 와인 메이커들이 이제 와이너리를 인수하거나 혹은 이제 와이너리를 설립한 뒤에는 와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코폴라 패밀리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엘레노어 코폴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란시스 코폴라의 다른 작품인 지옥의 묵시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영화라고 할 수 있는 회상을 감독을 해서 에미상을 수상을 했고 자녀인 지안칼로, 로만, 소피아 그리고 지안칼로의 딸이자 이제 프란시스의 친손녀가 되겠죠. 친손녀인 지아 코폴라 역시도 각종 어떤 장면 혹은 각종 단편 영화 혹은 장편 영화까지도 직접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대본을 공동 집필하는 작가로서의 삶을 사는 등 영화계에 몸담고 있다라고 해요. 이러한 요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와인이 가장 왼쪽에 즉 메인스트림처럼 보이긴 하지만 카페 조이트롭 그리고 파스타와 소스를 주력으로 판매하는 맘마렐라라는 브랜드 혹은 벨리즈, 과테말라 그리고 이탈리아, 아르헨티나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숙박업소, 숙소들 그리고 다양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영상을 공유하고 그에 대해서 투자를 유치받을 수까지도 있는 아메리칸 조이트로프라는 웹페이지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와인의 종류를 알아보고자 샵에 들어가니까 이제 새로운 웹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피릿도 있다고 하는데 스피릿은 클릭해봤지만 실제 주정을 판매하고 있는 거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음식, 그리고 테이블웨어, 그리고 영화 관련 제품, 또 굿즈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음식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이제 맘마렐라라는 브랜드의 뭐 파스타라던가 아니면 토마토 소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와인은 이제 스파클링, 화이트, 레드, 로제 모두를 포괄하고 있으며 품종도 굉장히 다양한 품종을 핸들링하고 있는데 뭐 카베네 쇼비뇽, 샤르도네이, 게르시트라미너, 베르나치아, 뿌띠시라, 피노누아, 시라, 비오니에, 진판델, 멀롯, 쇼비뇽 블랑, 피노 그리지오까지를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폴라 와이너리의 어떤 규모로 이걸 다 핸들링한다라고 보긴 또 어려운데요. 이거를 모두 생산한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또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 와이너리 인근에 150여 명의 주민들하고 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걸 봤을 때 약간 굳이 샴페인으로 치자면 이제 네고시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인들이 만드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만들지 않는 거를 본인들이 브랜딩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와인 라인업 중에는 뭐 프란시스 코폴라 리저브 혹은 뭐 엘레노 레드 블렌드 혹은 뭐 다이아몬드 컬렉션 혹은 디렉터 스컷 소피아 라인업, 지아 라인업처럼 직접 만든 거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명칭들도 있습니다.
오늘 마실 와인인 소피아 블랑 드 블랑은 공식 홈페이지 상으로는 $19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신선한 아로마와 우아한 풍미, 가벼운 기포감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복숭아와 배의 노트를 포함한 부드러운 과일 향이 나고 신선한 레드베리의 느낌을 줄 것이다라고 하네요. 부드럽고 둥근 피니쉬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버터밀크 프라이드 치킨이랑 레몬 커드가 올라간 과일 타르트랑 잘 어울릴 거라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메뉴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역시 직접 어떤 카페와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서 제안하는 말이 아주 납다라는 느낌이네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79%의 샬도네, 21%의 피노 블랑이 블렌딩되었고 알코올 도수는 12도라고 합니다. 몬터레이 카운티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이 와인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세트 상품으로 소피아 캔들을 묶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캔들의 향으로는 이제 시클라멘, 모란, 일랑일랑이 블렌딩되어 있는 향이라고 하고요. 세트 자체가 $64라고 해요. 와인서처 기준으로 해외 평균 가격은 23,400원인데 저는 행사를 전혀 안 하긴 했지만 49,900원에 샀기 때문에 햇볕가의 2배가 넘는 가격이라 살짝 언짢기는 합니다. 와인서처 기준으로는 뿌리채소와 어울릴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공식 홈페이지 의견에 한 표를 더 주고 싶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와인서처에서는 이제 피노 블랑, 쇼비뇽 블랑, 미스카가 블렌딩 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18년 빈티지의 경우는 6개 컴피티션에서 수상을 했다라고 해요. 그 중에 특이한 점이 인터내셔널 위민스 와인 컴피티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위민스 와인 컴피티션이라고 할 거면 어떤 여성 생산자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소피아 라인업은 단순히 어떤 프란시스 코폴라 와이너리의 한 라인업이 아니라 이 소피아 코폴라가 이 소피아 라인업 자체를 총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첫 잔 이제 가지고 있는 잔으로 가볍게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미국에 있는 스파클링 굉장히 여러 또 브랜드가 있지만은 뭐 대표적인 걸로 보자면 뭐 슈람스버그나 이런 곳, 즉 쌍파뉴에서 만들진 않았지만은 샴페인과 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다라고 홍보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란시스 코폴라의 경우도 거의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근거는 지금 이제 기포가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캠이 약간 또 일을 역시 잘 안 하고 있지만 중간에 굉장히 조밀하게 한 줄로 올라오고 있는 기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저는 이거 되게 그래도 잘 만든? 여기서 말하는 잘이라는 거는 쌍파뉴의 방식을 잘 따라 만든 이런 의미이고요. 그렇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12.5도. 여기서 그래도 12.5도면 생각보다 많이 높지 않은데?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얘가 이제 지금까지 제가 어떤 이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걸 테이스팅하는 거랑 전혀 다르게 이런 온도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얘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즉 반년 정도 됐죠. 반년 전에 구매를 해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냉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냉장실에서도 가장 안쪽에 지금 거기에 반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진짜 최대치로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온에 한 10분 이상을 놔뒀어도 12.5도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이 버킷을 쓰니까는 두 번째 잔은 더 낮은 온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슈멜스버거도 그렇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뭐 프란치아 꼬르타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까바도 그렇고요. 젝트에서는 이런 향까지는 아직 나진 않는데 이 샴페인이 아닌 혹은 샴페인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대의 스파클링 와인들이 갖는 그 특유의 그 향미감이 있어요. 그 뭐랄까 그 과일의 당도로 코를 때리는 네. 얘는 이제 까바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은데 대신 까바처럼 묵직하진 않습니다. 까바가 어찌 보면 이제 요 정도, 요 코르크 정도의 두께를 가진 막대기라면
지금 이 향은 약간 요 스템 정도의 두께를 가진 굉장히 둘의 차이가 있죠. 그 정도 두께를 가진 막대기. 그만큼 훨씬 조밀한 느낌을 주긴 해요. 그런데 그 단향. 이러면 이제 아까 와인 서치에서 위스카가 들어갔다고 라고 하는 거를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은. 되게 제 코에서는 스푸만때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면서 그 스파클링이 아닌 쇼비뇽 블랑에서 살살살 풍기는 그 약간의 그 풋내음? 네, 잔디내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근데 향 자체가 그렇게 막 그 코를 좀 괴롭힌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준다기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그냥 편안하게 마실 수 있겠네. 라는 느낌을 줍니다. 딱 그 향에서의 만족감은 한 3만 원대의 쇼비뇽 블랑 혹은 이제 3만 원대의 까바.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보이가스 까바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할 때 16,000원 정도, 15,600원 이랬던 기억인데 그런 까바 말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까바 중에서도 소위 말해 약간 급이 있는 그런 까바 정도의 만족감을 줘요, 향으로는. 음, 입에서는 달아요. 뭐지? 왜지? 왜 이렇게 달지? 되게 직설적으로, 진짜 직선적으로 달아요. 직선적으로. 뭐, 진짜 이리저리 갓길로 빠지는 것도 없고, 얘는 그냥 그 단맛이, 어, 포도와 복숭아와 참외? 또 이 참외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먹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다는 얘기를 또 들은 기억이 있는데, 포도와 복숭아와 참외와, 아주 잘 익은 딸기. 네, 그런 느낌? 어, 그리고 약간의 그 서양 배의 느낌? 네. 국내 배 말고 서양 배 느낌도 있고, 지금 이제 아까의 12도가 넘는 이 온도는 벌써 제가 마시는 중간에도 온도는 올라가고 있겠지만은 대충 13도 정도라고 봤을 때 13, 14 정도라고 봤을 때 이 정도 온도는 벌써 온도가 높아서 입에서 텁텁해요. 온도가 높아서 입에서 텁텁한 느낌을 주네요. 이거는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 우리 요거트풍의 느낌도 분명 있어요. 이 그 떠먹는 요구르트 있잖아요. 떠먹는 요거트. 떠먹는 요거트의 복숭아 맛. 떠먹는 요거트 복숭아 맛이랑 굉장히 그 유사한 질감으로 입에서 마무리가 돼요. 입에서 되게 그렇게 보면 둥글둥글하고 무던하게 딱 마무리가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그 점에서는 굉장히 또 접근성도 좋고, 다만 이제 접근성이 안 좋은 점은 가격인데, 저는 5만 원, 뭐 49,900원이면 5만 원이라고 봐야겠죠? 5만 원에 샀어서 지금 매우 가격적인 측면에서 언짢고, 같은 가격에 저는 다시는 안 살 거지만은, 네, 지금은 8.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시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요. 딱 역시 그 샴페인을 마실 때 최적의 온도는 저는 8도에서 10도라고 봅니다. 7도는 너무 낮고요. 지금 온도에서 그 특유의 단 내음인데 이게 저는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게 얘는 스푸만테나 까바보다는 확실히 급이 있어요. 근데 샴페인보다는 급이 낮아요. 딱 그 중간 레인지이고 그 스푸만테에서 되게 단향이 좀 저는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얘를 지금 8도에서 딱 맡으니까 그 달달한 향이 되게 그 잘 만든 어떤 그 시칠리아 쪽의 화이트 와인, 시칠리아 쪽의 화이트 스위트, 약간 그쪽 위스카 이런 느낌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와요. 향 너무 좋은데? 갑자기 아까까지는 되게 내가 이걸 5만 원 주고 샀단 말이야 하고 좀 많이 언짢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도 경험을 내가 그래도 프란시스 코폴라의
자기 막내딸 이름을 딴 막내딸이라기엔 유일한 딸입니다. 자기의 딸 이름을 따서 만든 그 스파클링을 마시는 거면은 뭐 그래도 경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지? 왜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되게 그러면서 그 산미감도 확 느껴지고 미네랄리티도 확 느껴지면서 결국은 이 천마지주 날뛸 수 있는 이 당미를 다른 걸로 확 눌러주고 있거든요. 아까까지는 되게 물컹한 복숭아 혹은 납작 복숭아였다면 지금은 약간 딱딱한 복숭아 정도까지로 올라온 그런 느낌이고 입에서도 좋다. 향이랑 똑같이 입에서 들어오는데 입에서는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단맛이라는 게 과일류에서의 단맛도 있지만 곡물류에서의 단맛도 있거든요. 지금 얘는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은 그 단맛이 되게 섬세하게 텍스처가 나오다 보니까 그 곡물의 느낌도 아주 살짝 풍겼어요. 순간적으로 약간 초당 옥수수? 그런 곡물의 영역을 살짝 터치하고 넘어가는? 물론 그러면서 그 뒤로는 이제 묵지근하게 단맛이 쫙 깔렸는데 와 뭐지? 왜지? 왜지? 그러면서 입 안에 정확히 말하면 입천장에 입천장이 요렇게 있으면 우리가 사람이 "아." 하고 입을 벌려서 "아." 하고 하면은 이제 이게 입이라고 할게요. 이게 입이고 어 이렇게 하시죠. 자 요게 지금까지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여기가 입술이고 여기가 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얘를 요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쪽에 동그라미가 나올 거잖아요. 자 입술이 여기고 목이 여기라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입을 동그랗게 "아." 벌렸다고 상상을 하면 이 동그라미가 요렇게라고 상상을 하면은 요 윗부분에 이제 목젖이 보일 거예요. 목젖.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혀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목젖 부분을 미묘하게 때려요. 그 미묘함이라는 게 나쁘다 어쩌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이거를 뭐로 설명하면 좋을까? 그쪽에 기분 나쁘지 않게 달라붙어요. 입 안에 텁텁하게 달라붙는 그 과일의 단맛 그런 느낌이 아니라 입의 목젖 부분 어딘가에 그 입천장부터 목젖까지의 그 어딘가에만 약간의 단맛을 남기고 그 콜라 같은 거 마시고 나면은 이제 첫 한 두세 모금 정도는 시원하고 하지만은 다 마시고 나서 이제 혀 위부터 해서 약간 찜찜한 단맛이 남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찜찜한 단맛이 입천장에서 목젖까지의 그 영역에만 살짝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여름에 어디 한강 같은 데 피크닉 가서 한강도 괜찮고 뭐 바다도 괜찮고 뭐 산은 쪼끔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뭐 계곡 이런 데 음 텍스처가 계곡이랑 맞진 않아요. 뭔가 눈앞이 탁 트인 뭐 수평선이 됐든 지평선이 됐든 눈앞이 탁 트인 곳에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곳에서 이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뭐 강바람이든 바닷바람이든 뭐 초원의 바람이든 그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홀짝홀짝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시원하게 해서 아이스백에 담아서. 좋은데? 근데 그 하나의 템포는 달달합니다. 네. 달달한 게 별로다라고 하신다면은 얘는 제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총평을 남기자면 저는 얘를 2만 원 후반대에서 얘는 2만 원 중반대는 좀 아닌 것 같고 2만 원 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대 정도면은 한 번 정도 마셔볼 만하다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이 단맛이 너무 과하면 디저트인데
막 그렇게까지 달진 않거든요. 게다가 이제 와인을 마신다는 얘기는 대부분 봤을 때 뭐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런 데 간다는 얘기인데,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 맨 처음에 우리가 먹던 안 먹던 샐러드 시킨단 말이에요. 그 샐러드 같은 거에는 기본적으로 약간 새콤한 느낌, 신맛, 쓴맛 이런 걸 주는 채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랑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까 이제 본인들 홈페이지에서는 버터밀크 프라이드 치킨이나 레몬 커드가 올라간 과일 타르트를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얘는 커리랑도 잘 맞을 것 같아요. 커리 중에서 그 약간 달큰한 느낌으로 나오는 그 뭐 땡땡 마살라, 여기서 앞에 땡땡은 뭐 치킨이 됐든 뭐 머튼이 됐든 비프가 됐든 땡땡 마살라 계열이 되게 부드러운 계열이거든요. 약간 그런 계열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썩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산다라는 거는 좀 많이 퀘스천이고, 가격에서 좀 눈탱이를 맞은 느낌이라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안녕.